네, 이근규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에서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현장 문제를 많이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조금 좀 문제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시종일관 독립기념관장을 임명 철회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사퇴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해 달라고 강권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도 없고, 또 최근에 언론에 비춰진 독립기념관장의 후한무치한 해명성 그런 대답록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인사 참사가 있었죠. 그동안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인사가 자행됐습니다. 국회에서 동의도 받지 못할 뿐더러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인사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란 이유로 임명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그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공화제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사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된 국가로서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일본 강점기를 거친 그 나라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사의 역사관, 그리고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만 보아도 우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청문회에서 저는 아연 실색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들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질문하는데 답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민족사적 평가와 궤를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최근에 국방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가신 분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사람을 놓고 그 시절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이해를 하는 측면의 강연을 하는 것도 언론지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관과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동의받지 못하는 인사들이 국가를 이끌어간 사례는 우리 해방 전후사에 매우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억꽃다운 소녀들을 위안부로 많이 끌고 가서 일본에 갖다 바침으로써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수를 지내고 그 승승장구해서 해방 이후에 본인이 탈색을 하고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그런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활동을 하면서 독립군을 잡으러 다니거나 독립군을 잡는데 기여한 그러한 정보장교로서의 공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해방 정부에서 또 교묘히 자리를 보존하다가 국회의장도 하고 또 대통령까지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비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선사 편수관으로 있었던 이병도 박사께서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역사학계를 이끌어가면서 친일 식민사관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 카르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친일 식민사관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일정한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우리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이 서서히 암약하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그 자리 자체는 국가의 국무위원도 아니요, 국가의 권력과 또 많은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이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5,000년 우리 문화민족의 자존과 우리들이 싸워왔던 그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의 정말 세계사적으로 빛나는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라이트가 됐든 아니든 어쨌든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당연한 역사적인 현실을 교묘하게 호도해서 그 시절에 우리가 국적이 없었고 주권이 없었고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지금도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참여한 또는 강제적으로 끌려갔던 모든 행위들은 징집이었고
또는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장렬하게 가서 싸운 그런 애국의 하나였다라고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들이 우리들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현재의 위치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임명철회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야당 중심으로 한 것이죠.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미 독립기념관장의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독립기념관의 노조에서도 성명을 통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는 직원들이 축사를 하고 인사말하는 독립기념관장의 인사말하는 그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앉았다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복회는 우리나라의 권력은 없으나 상징성으로 인해서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주체요 산실입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 독립기념관장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훈부를 통해서, 안보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그 핫라인 일부에서는 일정한 업무적인 처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족과 국민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독립기념관장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경중을 떠나서 과거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의 처신을 생각해 봅니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초대 부통령이라고 하는 막중한 그리고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분께서 그분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고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고백을 하고 시위 소찬론을 펴서 그 직을 스스로 물러나오는 그런 사임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차치해 두고라도 공직자의 자세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국론만 축내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뭐하러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회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에 우리 김형석 관장께서는 정말 많은 고뇌를 통해서 억울한 점도 뭐 없진 않겠지만 국가와 민족 그리고 많은 우리 8.15를 통해서 국민과 민족의 대동단결을 꿈꿔왔던 우리들의 아픈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오늘 스스로 사임하시길 바랍니다. 사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본인이 억울했던 점이 있다면 또 다른 자리에서 많은 토론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는 공감해서 또 다른 기회에 더 좋은 국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우리 김형석 관장을 임명해 주신 대통령에 대한 보답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난 게 있는데요. 이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더 놀란 일이 있습니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와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 대표로 맡았던 분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지도 않고 그 역사적인 상황의 아픔과 그 모습을 직접 몸소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행정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협상의 전문가라는 이유 하나로 해서 그 사도광산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맡겼던 것이 이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독립기념관장 하나 임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가벼이 보면서 이렇게 오히려 흥분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는 국민들이 오히려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형석 관장님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고 이 민족의 대동단결의 하나의 전환점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